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는 해군력을 못 길렀어요. 90년대부터 정신 차리고 쫓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전 가성비라고 말하기 싫어요. 합리적 가격에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12척만 나오면 저는 사실 천하무적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샤를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디 외국도 나갔다 오시고. 예, 제가 좀 네. 해외 좀 전적지 답사를 좀 갔다 왔어요. 어디 답사 다녀오셨어요? 베트남 갔다 왔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우리나라 파월 주둔지하고 예. 그다음에 격전지 이런 데 이제 뭐 기념탑 같은 게 있었거든요. 현재 거기는 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 가서 봤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념탑 같은 거는 뭐 꺾어놓은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잊혀지지 않게 해야 할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샤를 이세환 대표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네, 전쟁을 시작하는 건 공군, 네. 끝내는 건 육군. 하지만 승리를 이끄는 건 해군이다. 해군이죠. 네. 예, 예. 근데 우리가 육군하고 공군은 다 했어요. 네, 네. 이세환 대표님하고. 네. 근데 정작 해군을 안 해서 오늘 좀 승리로 이끌어 보려고. 예, 네. 예. 도대체 이 해군 방산 시장은 네. 육군, 공군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단은 해군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 한 척, 네. 우리 정조대왕급 같은 거 한 척에 1조 3천억입니다. 한 척에. 한 척에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척까지면 벌써 뭐 한 5조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인원도 많죠. 그다음에 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무장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 정조대왕함 세 척 만들 돈이면 우리나라 KF-21 개발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동안 사실 우리가 엔진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 네. 그쪽 많이 썼고 네. 그리고 다른 무기 체계는 뭐 유럽 거, 이스라엘 거 많이 썼는데 네. 이제 우리 손으로도 이게 가능해졌다, 가능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렇죠. 네. 이제 아직 엔진은 조금 외국산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곧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아마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요즘 이게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가스터빈 엔진하고 이제 디젤 엔진을 섞어서 이렇게 막 프로펠러를 돌렸는데 네. 요즘에는 전기 모터로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하고 이런 디젤 엔진이 전기만 생산하고 예. 생산된 전기로 이렇게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함정들이 레이더가 중요하잖아요. 네. 적을 탐지하는 거죠. 예, 특히 예. A사 레이더 요즘에 나온 것들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그래서 기존의 가스터빈이나 이런 디젤 엔진 가지고는 발전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기 구동식으로 바꾸면서 충분한 전력량을 생산해서 원활한 작전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만든 군함. 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게 한국형 네. 구축함 사업 그렇죠. KDDX. 네. 네. 그럼 시작 전부터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KDDX가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했는데 네.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제 보안 사고가 나면서 그게 아주 좀 이슈가 많이 됐죠.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딱 끝났으면 되는데 네. 논란이 사그라들다 싶으면 또 증폭되고. 지금 뭐 반전에 반전에 네, 반전.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원래 경쟁 업체였던 한 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이 네.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그렇죠. 예. 또 양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경쟁 입찰로 가게 될까요? 경쟁 입찰이냐 아니면 수의 계약이냐. 현대중공업은 수의 계약을 바라고 있고 네. 그 기본 설계에서 승리한 그다음에 개념 설계에서 승리했지만 기본 설계에서 패배하고 이제 상세 설계가 남은 상태에서 하나오션은 상세 설계야말로 제대로 된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런 입장이죠. 이 입장이 팽팽해서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방사청도 원래 이게 빨리 결정을 내려서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요것 때문에 조금 이 일정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한창 우리 K 방산 시장이 지금 예. 전성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예. 혹시나 이미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 조선소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거든요. 이게 한번 그렇게 이미지를 타격을 딱 받게 되면 예. 해외에서 수주하려는 국가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외신에도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해군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리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거 다 네. 빼고요. 네. 정말 냉정하게 기술력만 봤을 때 우리 네. 해군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해군력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는 해군력을 못 길렀어요. 90년대부터 정신 차리고 쫓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가 또 조선강국 아닙니까? 해군 함정 사업을 특수선 사업부라고 하거든요. 네. 이 특수선 사업부에 계시는 모든 연구원들, 엔지니어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월화수목금금금 맞아요. 그것도 완전- 저임금에. 네. 네. 완전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엄청난 노고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해군 함정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군이 그 건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배가 비싸요. 특히 유럽제, 미국제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한국제는 전 가성비라고 말하기 싫어요. 합리적 가격에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함정이 조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예. 바이럴 타고 있어요. 근데 뭐 야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가격, 품질, 납기 네. 면에서 네. 딱히 빠지는 건 없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 군함을 미 해군이 쓴대, 네. 캐나다가 쓴대 이러면 사실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입질이 왔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 해군, 지금 중국 해군이 엄청나게 양적 네.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수량만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력도 상당히 따라가고 아, 그래요? 있어요. 어. 그래서 미 해군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많은 중국의 함정들을 어떻게 상대하냐.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게 이른바 고스트 플릿, 네. 유령 함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수상함, 무인 예. 잠수정 이용한 거. 근데 특히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이 개발하는 무인 잠수정의 크기와 스펙이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 업체에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우리 같이 할까? 아니면 우리가 수주면 바로 만들 수 있어? 이게 2,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컨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군함이 실제로 실전에 배치돼서 어떤 전투 스펙 네.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전투 스펙이라기보다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필리핀하고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했어요. 근데 필리핀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이제 호위함을 하나 수출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3,000톤이 조금 안 되는 네. 거, 호세 리잘급이라고 갔는데, 근데 이 함정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인천급을 조금 더 약간 다운사이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대공 능력이나 이런 거 등등등은 별로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필리핀이 돈이 없으니까 옵션을 많이 못 넣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뽑아서 줬거든요. 호세 리잘이 원래 필리핀 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해적도 많고 막 이렇게 되는데 호세 리잘이 뜨면 해적이 못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크지? 왜 이렇게 빠르지?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 호세 리잘급에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예. 필리핀도 다음 수상한 함정 사업에 좀 더 큰 네. 사이즈 나오면 그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뭐 나가서 특별히 좀 성과를 거둔 그런 거 없어요? 하나오션 이전에 대우조선 해양이 있었는데 예. 대우조선 해양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태국 해군을 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원래 태국 해군이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접촉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호위함을 들여왔습니다. 관함식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거든요. 이제 배를 보냈어요. 네. 관함식에 배를 보냈는데 보통 관함식에 배를 보낼 땐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배를 내보내요. 근데 태국이 수입한 지 얼마 안 된 중국제 호위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예. 관함식에 참가를 했는데 관함식에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네. 안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가냐? 사정이 있다. 그래? 왜 그렇지? 라고 해서 딱 봤는데 관함식에 온 배가 용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알고 보니까 중국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배를. 배선도 하나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른바 함정에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어디가 피격이 되면 거기 딱 격벽으로 막고 더 이상 물이 안 새게. 이런 데미지 컨트롤의 개념이 없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쳐도 또 못 쓸 물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했대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에서 접촉을 했죠. 그래서 한국제 우리로 치면 이제 대구급 호위함이 예.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한 3,600톤급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 리잘보다 한둘레 크죠. 네. 대구급을 아주 깔끔하게 뽑아서 어. 줬습니다. 태국 해군이 얼마나 이걸 마음에 들어 했냐면 배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배에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했냐. 푸미폰 호센 푸미폰이라고 붙였어요. 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아, 왕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왕의 이름을 붙였어요. 푸미폰 아둔야대급이라고 해서. 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래서 태국도 근처에 해적들이 많거든요. 어. 이 푸미폰 아둔야대급이 뜨면 해적이 평정되는 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군함 기술이 네. 해외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태국과 필리핀의 사례로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건데, 근데 사실 그 군함이라는 거는 그 안에 워낙 많은 무장 시스템이 들어가서 네. 이 나라에서 뭐 이것도 써달라 저것도 써달라 했을 때 그거를 좀 체계를 통합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고급 질문을 아, 내셨습니다. 그래요? 예. 네. 고퀄?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미사일이 있더라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레이더하고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통합 시스템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배를 만들어줄 때 네.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든 다음에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은 돈이 없어서 욕을 못하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땐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어떤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통합시켜준다. 그럴 능력이 있다. 예. 이거를 약속을 해줬고 이럴 능력이 충분합니다. 특히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육해공 다 갖고 있잖아요. 더 다. 그런 쪽에서 더 경쟁력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죠. 원스톱 올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하나오션의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오션이 네. 지금 보면은 해군뿐만 아니고 육군 쪽, 그러니까 지상무기 쪽에서도요. 아, 시스템 통합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평이 나 있죠. 뭐 레드백 장갑차로 호주에 판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주군이 원하는 대로 다 오케이 옵션 이걸로 해서 다 깔끔하게 통합을 해줬어요. 그래서 호주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그 대양 제국 하면은 영국을 네. 가장 먼저 떠올렸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해군 지원함을 영국에 보내지 네, 않았어요? 네. 팔았죠. 어, 이거는 이게 격세지감이죠, 진짜. 정말 예. 지금 영국도 그렇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업체한테 맡겼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뽑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깜짝 놀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외국산 이지스함 운영하면서 부담이 컸던 우리로서는 네. 이런 한국형 구축함 KDX 같은 네.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해군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사업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였지만 어쨌든 KDDX의 그 기술력만 갖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이지스함이 굉장히 좋은 배고 최첨단의 최강의 배는 맞는데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 동력 체계가 약간 구식이라서 예. 연비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탑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있는 건 그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미국제거든요. 아, 근데 여기 미국제 함정에다가 미국제 레이더에다가 우리나라 무기를 통합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 체계 통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비용도 비싸고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러죠? 군사 기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군사 기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레이더 연동되는 미사일 써야지 미사일을 더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한계점을 KDDX는 그걸 보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네. 지금 이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예전 약간 구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는 맞는데 네. 수동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파수가 하나밖에 안 나가요. 아, 근데 우리 KDDX는 네. 이 A사 레이더거든요. 예. A사 레이더 그러니까 능동 배열 위상 레이더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주파수를 쏠 수 있어서 다양한 표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이게 한 척에 8천억에서 9천억으로 굉장히 합리적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6척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6척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요. 더 만들어야 된다. 10척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명실상부한 주력함이 될 네, 걸로 보세요. 주력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수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 가격으로 이게 또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예.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그 KDDX를 굉장히 눈여겨보는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UAE 같이 좀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관계가 요즘 별로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러시아제 무기는 못 쓸 무기다 이렇게 박혔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유럽제 쓰기는 또 뭐한데 한국제 무기 보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요. 몇몇 유럽 나라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어떻습니까? 탐지 거리는 한 300km 되는데 그러니까 스펙상 300km인데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만 하면 뭐 4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체계 통합을 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예. 사실 방산 시장에서 우리한테 메리트는 이 시장에서만큼은 중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 네. 약간 걱정도 되네요. 근데 특히 중국의 공군과 해군 무기들은 소문이 났습니다. 조금.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 AS가 너무 안 좋다. 아, 예를 들어서 중국제 연습기나 이런 비행기를 산 나라가 있어요. 네. 이집트 같은 나라가. 뭐 이거 좀 AS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AS 해준다고 했냐고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제 항공기를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중국하고 좀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닥 썩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진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방산 시장에서 부가가치는 그 네. MRO 시장, 그렇죠. 수리 유지 네. 보수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중국이. 중국은 그 시장은 안 되겠네요. 예.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네. 동남아 쪽으로는 특히 육군 무기는 동남아로 가요. 왜냐하면 워낙 싸요.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왜 동남아 국가들이 좀 권위주의 정권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네. 권위주의 정권이 있는 나라들은 서방하고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때 이제 중국이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값싼 가격에 예. 이렇게 하겠다. 그럼 오케이 뭐 이렇게. 사실 이 군함의 경쟁력은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다중 추적과 네. 스텔스 기능이라고 보는데 네. KDDX 의 한국형 구축함은 그런 어떤 스텔스 기능면이나 네. 이런 적의 추적 탐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일단 지금은 좀 그런데 네. 만약 일단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작지만 굉장히 야무진 펀치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눈도 엄청나게 좋은. 네. 그래서 미국제 이지스함이 같이 옆에서 우리 해군하고 작전을 할 때 오히려 이지스함에서 약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그래요? 정도. 그럼 북한이 만약에 잠수함에서 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추적, 탐지, 격파 이게 가능해요? 북한 잠수함에 쏜 탄도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그걸 요격할 수 이게 있죠? 예. A사 레이더가 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KDDX는 두 종류의 이제 함대공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네. 아주 사거리가 긴 아. 탄도 미사일 요격용도 있고, 예. 그다음에 사거리가 좀 짧지만 날아오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대응이 가능한 함대공 방어용 미사일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탕트 시대 이후에는 뭐 국지전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지 전면전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저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럼요. 그럼요. 이게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든 느낌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게 위기가. K방산이 잘 나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디선가 분쟁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예, 어쩔 예. 수 없죠.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방산이라는 게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이 네. 그리고 군이 영업사원 1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방사청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소속에 있는 군 관계자들도 방사청 소속이 돼 있어서 어떤 우리 방산 전시회 같은 거 있을 때 세일즈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방사청이 따로 부스를 항상 만들고요. 네. 모두 해외 전시장에서도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이세환 대표님 누구 칭찬 잘 안 하시는데 네. 오늘 조금 이례적이네요. 방사청. 방사청이 고생 많이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 KF-21과 함께 차세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무기 체계하면은 이제 한국형 구축함 네.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좀 뭔가 탄생도 하기 전에 자본부터 일어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 이게 네. 조속하게 전력화가 돼서 우리의 영해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아우, 저도요. 저는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12척만 나오면 저는 사실 천하무적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천하무적 같거든요.
그 한 바다면에 네. 12척이면 이제 4대씩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수리, 두 척은 작전. 아.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수비와 예. 공격력을 예. 다 갖춘. 이게 또 여기서 또 순항 미사일도 쏘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게 바다에 떠 있으면 어, 북한 입장에선 네. 양쪽에서 순항 미사일을 자기한테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초강력 미드필더의 예, 역할 그렇죠. 그런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밀떡 이세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